지금부터 알려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엄진의 베개 가게. 자, 엄진의 베개 가게 오신 여러분 일단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저를 포함해서 엄지 가족들의 베개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먼저 오영실 씨 베개부터 저희가 뭐 차린 건 없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귀엽지 베개가 않나요? 오영실 씨 베개예요. 저는 목에만 딱 이렇게 베니까 되게 편해서요. 편하고 저는 주로 잘 때 천장만 보고 있거든요. 그게 딱 좋고 어디 여행 갈 때 가장 가볍고 그래서 딱 그걸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이슨 씨. 네. 제이슨 씨 베개는 뭡니까? 저 없습니다. 없다고요? 저 베개 안 베고 자요. 베개를 안 베고 자요. 베개 안 베고 자요, 정말. 왜요? 엎드려잖아? 네, 엎드려서 자요. 우리 아들도 그래. 아니, 왜냐면 저 이렇게 하고 자요. 진짜 그렇게 자요? 이렇게 잔다고요? 이건 뭐 어디 화살 맞고 쓰러진 사슴 아니에요? 잠깐만요. 아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뒤에서 침 맞은 거 아니에요? 독침? 아니, 진짜 아니, 이러고 자요. 진짜 이러고 우리 어렸을 때는 아기 머리 두상 때문에라도 이렇게 재웠어요. 내가 볼 때는. 아, 애기처럼 자네. 제가 왜 이렇게 자냐면요, 사실 저는 목에 뭐가 있으니까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가슴이 압박돼야 잠이 잘 와요. 예? 맞아요. 오. 자, 그러면 고선영 씨 베개. 제 베개는 네. 바로 요겁니다. 고선영 씨. 네. 고선영 씨. 네? 이거 그냥 소파에 놓는 쿠션 아니에요? 좀 높죠.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좀 높긴 한데 저는 딱 누웠을 때 예. 뭔가 이 제 옆에 이렇게 솜이 있어야 돼요. 들어가고 쑥 들어가서 그리고 제가 목이 조금 긴 편이어서 예. 길어서 그런지 뭔가 높은 게 더 좋은 것 같은 느낌? 그럼 조은영 씨 건 뭐예요? 저는 이제 가운데. 이건데 제가 좀 큰 맘 먹고 구입을 한 베개입니다. 아, 비싼 그래서, 베개예요? 예, 목의 모양을 그대로 기억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베개. 맞춤 베개예요? 예, 일명 메모리 폼 베개인데, 아. 예, 그래서 라텍스로 돼 있어요. 근데 네. 오늘은 이 통증 막는 베개를 말씀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도대체 어떤 베개가 통증을 막는지가 너무 그러니까. 궁금한데요. 진짜 궁금하네. 자, 선생님, 이 중에 꼭 바꿔야 하는 나쁜 베개부터 일단 한번 정해주시죠. 예, 척추 건강을 위해서 베개를 바꿔야 할 분들은 세 분입니다. 세 분입니다. 세 분이에요? 예. 자, 한 명 빼고 모두 다네. 고선영 씨 베개부터 네.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예, 고선영 씨 베개를 제가 살펴보면 사실 상당히 높죠. 이렇게 높은 베개를 하게 되면 목 통증이 올 뿐만 아니라 허리 통증까지 유발할 수도 허리까지. 있습니다. 아, 정말 궁금하네요. 사실 이 베개의 높이, 물론 네. 중요한 건 알지만 과연 우리 관절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저희가 직접 각기 다른 높이의 베개를 베고 목의 상태를 찍어봤거든요. 네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적당한 베개라고 써 있는데요. 이스찬 선생님, 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적당한 베개의 목 커브가 어떻게 보입니까? 살짝 C자로. 역시자. 그렇죠. 커브가 네. 돼 있네요. 역시자로 보이는데 이게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목 부담도 적어지고 허리 부담도 적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고선영 씨처럼 약간은 그 높은 베개를 벨 경우에는 어떨지도 궁금하네요. 화면 보이시죠? 화면을 보시면 적당한 베개하고 네. 높은 베개하고 차이가 확실히 보이죠. 네. 커브가 아예 없어요, 지금. 예. 높은 베개는. 높은 베개를 보면 오히려 커브가 없다기보다도 더 C자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 반대 보여요. 그러니까요. 네. 예, 완전. 이렇게 되면 척추 디스크,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압박이 되고 예. 뒤쪽에 있는 근육이 굉장히 그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북목까지 일어나고 목 등까지 그 통증이 오게 됩니다. 실제 고침 단명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베개가 너무 높으면은 오래 살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베개를 높이면은 고개가 앞으로 자꾸 숙여지니까 흉부가 사실 압박돼요. 흉부가. 예. 그래서 사실 호흡을 하더라도 산소 공급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나중에는 이제 심장이나 이런 쪽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또 한 가지 있고 예, 그래서 너무 높은 베개를 베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낮은 베개를 베야지 좋다 이런 말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저는 낮은 베개를 벨 바에 그냥 안 베는 것이 편하더라고요.
낮은 베개하고 적당한 베개하고 또 차이점을 제가 엑스레이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예, 낮은 베개는 확실히 뭔가 엑스레이 보면 네. 일직선으로 목이 일자예요. 예, 그렇게 보이시죠? 일자. 예, 일직선으로 굉장히 긴장이 되어 있다는 건데 아.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자목, 네. 그다음에 퇴행성 협착증이 생길 수가 있고 오. 특히 뒤쪽으로 가는 근육이 굉장히 긴장하니까 흉쇄 유돌근이라고 네. 그 근육 자체가 긴장해서 목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이렇게 낮은 베개를 계속하고 있으면 네. 위산이 계속 위로 그래요? 올라가면서 아. 가슴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코골이 환자의 경우는 호흡이 잘 안 돼서 그 호흡이 무호흡이라 그러죠. 네. 그게 조장될 수가 아, 있습니다. 코 고시는 분들 중에. 맞습니다. 예.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전 선생님 궁금했던 게 제 자는 자세 보셨잖아요. 이 자세는 좀 어떨지가 궁금해요. 되게 필요 없죠. 저 이렇게 하고 자요. 진짜 그렇게 자요? 이렇게 잔다고요? 예, 베개에 상관없이 엎드려 주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척추를 전문하는 의사들은 엎드려 자는 자세가 척추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굉장히 이유가 안 좋다. 어떤 예. 점에서요? 그 이유는 우리가 척추가 S라인을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서 있거나 또는 바로 똑바로 누워있을 때 S라인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반대로 엎드려 자게 되면 그 S라인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 근데 제일 세상에서 어려운 게 선생님 이거 어떤 거 해야 할 때 적당히 해, 적당히. 네, 적당한 게 제일 힘들어요. 적당한 베개라는 게 대체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건데 오늘 가장 쉽게 베개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코를 보고 예. 코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코가 가장 높은 위치? 코를 높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뭐 무슨 그러니까요. 코가 예뻐야 되나? 자, 그러면 정확한 감이 안 오니까 고선영 씨에게 맞는 베개를 베고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제가 눕방을 해보네요. 예, 입방입니다. 자, 누워서. 한번 누워서 아, 그럼요. 네 해보겠습니다. 자, 누우세요. 누워보시고. 자, 베개를 일단 뱉습니다. 적당한 나서졌네. 베개부터 뱉는데요. 예. 제가 고성영 씨한테 이 베개를 권해드렸는데 이게 가장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권해드린 이유는 누워서 바로 누워 있을 때에 코가 그 얼굴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이쪽으로 가서 정말로 코가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지 자로 한번 대보겠습니다. 자, 코가 그러네. 가장 높은 곳에 있나요? 일단 네, 코가 네, 네, 있어요. 네. 그래요? 네. 네, 이마가 좀 더 낮네요. 한 1cm. 자, 그럼 이번에는 고선영 씨가 실제로 베고 주무신다는 베개는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너무 자, 궁금한데. 누우시죠. 엄청 높아. 그러니까 실제 맞아? 엄청 아니 실제 맞아. 이걸 베고 잘 거예요? 너무 궁금해. 네, 이렇게 해서 핸드폰 하면 돼요. 자, 그럼 어머, 일단 어머, 누워보세요. 어머. 완전 거북목. 근데 이렇게 될 거면 그냥 앉아서 자는 게 낫지 않아요? 어. 아, 근데 이게 될 칸도 없어요. 지금 여기가 바로 바로 이렇게 돼가지고 네. 예, 이렇게 이마부터 닿습니다. 이렇게 높게 하면 목 자체가 아까 엑스레이와 마찬가지로 목 뒤쪽이 커브가 지금 변형이 오면서 목에 굉장히 긴장감이 오면서 목과 등이 통증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제 베개는 어떤가요? 저는 목만 베잖아요. 네. 그것도 한번 보여주시죠. 저는 목에만 딱 이렇게 베니까 되게 편해서요. 주로 잘 때 천장만 보고 있거든요. 자, 지금 오영실 씨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 좀 아주 낮은 베개 네. 사용하시는데 이거는 어떤 느낌으로 왔는지 한번 자를 좀 대보겠습니다. 코가 제일 높긴 하고 그 다음이 턱이 높네. 그다음에 턱이 또 높아요, 턱 쪽이 턱이. 오죠. 예. 사실 이마보다 턱이 더 높다는 거는 네. 목의 변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다. 옆에서 보면 지금 고성희 아나운서 목이 앞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꺾어져 있죠. 예. 그렇게 되면 이 베개로 인해서 목의 근육과 뼈에다가 압력이 가해지고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됩니다.
평소 때는 핸드폰을 본다고 거북목을 하니까 저녁에는 좀 뒤로 많이 제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낮은 베개를 한번 좀 해볼까요? 네. 근데 요거 한번 자를 대면 근데 왜 이렇게 목이 경직돼 있는 것 목이 같은 그래 느낌이죠? 중간이 뚝 떠 있으니까 불안해 보여요. 지금 제가 베고 있는데 네. 여기 이 목 뒷부분이 뒤통수 부분이 조금 뭔가 압박이 느껴져요. 압박이 느껴져. 피가 쏠리는 느낌 막. 이건 일단 낮은 베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성 씨 그 자체가 지금 느끼지만 목이 지금 힘들어하잖아요. 네. 일자목을 유지하고 지금 손이 쑥 들어갔다가 주먹까지 들어갔다가 뺐다가 이렇게 되는 상태니까 네. 목이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 네, 그리고 저렇게 낮은 베개를 사용했을 때 문제점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지나치게 높은 베개를 사용했을 때와 동일하게 수면 중에 이 목 부분의 혈액 순환이 잘 안 될 수가 있고요. 또 이 머리가 지금 심장보다 이렇게 낮게 되잖아요. 그러면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을 유발할 수 있고 뭐 심한 경우에는 안압이 높아져서 시신경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 자, 오늘 눕방 해주신 네. 우리 아유. 고선영 선생님 네. 많은 베개를 배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일단 높은 베개는 확실히 목에 좀 무리가 많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낮은 베개는 머리가 좀 무겁게 느껴지긴 했거든요. 예. 근데 또 좋은 베개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은 어색하지만 그래도 좀 적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